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이제 곧 4월 3일이네. 4월 3일 내 생일이냐고? 아니야. 내 생일은 2월 8일. 이미 지났어 임마. 잘 기억해둬. 근데 4월 3일은 왜 얘기한 거냐고?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이거든. 4.3 항쟁이 뭐냐고? 마침 말 잘했다. 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얼핏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지.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려줄게.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진압작전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야. 우리 현대사의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지.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흔히 4.3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4.3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1947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돼. 1947년 3월 1일에 제주도에서 약 3만여 명이 모여서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를 열었어. 읍면 단위까지 포함하면 제주도 인구의 무려 5분의 1 이상이 모인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지.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은 제주도를 거의 군사 요새처럼 만들려고 했거든. 그래서 섬 곳곳에 요새를 지어댔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은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부려먹고 도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등 엄청나게 착취를 해댔지. 그래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섰어도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아야만 했거든. 혹시 모르는 애들 있을까봐 말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바로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3년 동안 미군의 지배를 받았어. 당시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아무튼 가뜩이나 미군정이 주민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정책을 펴서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잡아 족치던 친일 경찰들이 다시 등용이 되니까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제주도민들은 1947년 3월 1일에 대규모 집회를 연 거야. 근데 이때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시위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거야. 초등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었던 20대 엄마를 포함해서 6명이 죽었고 8명이 크게 다쳤지. 미군 정보보고서마저도 비이성적이라고 규정할 만큼 어이없는 과잉 진압이었지. 그런데 경찰은 되려 시위 군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주도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육지에서는 수백 명의 경찰 지원 병력을 내려보냈지.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제주도를 감싸기 시작했어. 경찰의 뻔뻔한 행태에 항의해서 도민들은 3월 10일부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 총파업을 열었어. 민관합동 총파업이 뭐냐면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의 파업이었다는 거야. 관공서는 물론이고 공장, 회사, 학교 등에서 공무원, 노동자, 학생들은 일제히 파업했고, 심지어는 제주도 출신 일부 경찰들마저 파업에 참여했어. 이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4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당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하나된 마음으로 분노했는지 알 수 있겠지.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3.1 시위 당시 경찰의 발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지원 등을 요구했어.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도민의 요구 조건을 그냥 쌩까버렸고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남조선 노동당에 선동된 좌익 세력으로 몰아갔지. 물론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노당이 파업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건 맞아. 하지만 파업이 주장한 바는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 파업에 참여한 거거든. 남로당은 거기에 계속해서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는 게 중론이고, 아무튼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계속 탄압해서 무너뜨릴 생각만 했어. 그래서 파업에 참여한 경찰들을 싸그리 해산시켜버리고 그 자리를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단 강경파 인물들로 채웠지. 서북청년단, 앞으로 또 듣게 될 단체 이름이야. 해방정국 때 활동했던 극우 청년단체인데,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빨갱이, 좌익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맘대로 좁혀고 막 죽이고 강간하고 이랬던 사실상의 테러단체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 이승만 정권은 서북청년단에게 땡전 한 푼 지급 안 하고 알아서 제주도에서 자급자족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으니까 걔네들이 제주도에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 그들을 악랄하게 만든 배우가 누구인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육지에서 온 서북청년단 새끼들은 계속 깽판을 치고 다니고 아주 개판이었지. 이런 와중에 신임 도지사로 유해진이란 사람이 왔는데, 그 배우 유해진 말고 이 양반도 완전 극우 꼴통이어서 도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강경 진압,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1948년에 경찰에 끌려간 젊은이 3명이 연달아서 고문에 의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 제주도의 민심은 최악 중에 최악을 달리고 있었지. 바로 이 상황에서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이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남로당 중앙당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을 주축으로 한 300여 명의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어. 이들은 경찰서와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하면서 봉기의 시작을 알렸지. 이때 미군정이 파견한 경비대장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무장대와 협상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아. 왜 실패했냐고? 평화협정 기간 내에 경찰이 방해 공작을 했거든. 그게 유명한 메이데이 사건인데 경찰이 일부러 민가에 불을 지르고 무장대가 그랬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건이야. 암튼 사태가 악화된 중에 50 총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었어. 50 총선거는 재헌 국회의원 선거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치른 선거였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초대 대통령도 뽑고 헌법도 만들고 많은 일을 했지. 근데 이게 왜 4.3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거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통일된 정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지. 그런 중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방에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열자고 주장했어. 즉 일단 남한만의 정부를 먼저 세우자는 얘기였지. 물론 당시에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나눠서 주둔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분단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그런데 이승만의 이런 주장은 이 분단을 빼박 사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었거든.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을 포함한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어. 남로당 무장대도 이 선거에 반대한 세력이었거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를 방해했지. 주민들을 산으로 보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투표소에 불을 지르거나 해서 말이야. 남로당과 상관없는 많은 주민들도 민족 분단에 반대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 결국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되었고 이승만은 개빡쳤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 작전이라고 불리는 강경 진압을 시작했어. 이때부터 제주도에는 레알 생지옥이 펼쳐지지. 토벌대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들 맘대로 학살을 한 거야. 학살 방법 중에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방법들이 많았지. 총살자의 가족에게 총살당한 사람을 보면서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하거나 처형 대상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족을 대신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고 무장대인 척 슬쩍 잠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 주민들이 도와주면 바로 죽여버리는 함정 토벌,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학살을 해버리는 일명 관광 총살도 많았다고. 심지어는 토벌대가 심심풀이로 주민들을 상대로 사살 연습을 벌였다고 하니까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토벌대의 눈에 띄면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실제로 공식 확인된 희생자 중에서 어린이와 노인의 비율이 12%에 이른다고 하거든. 물론 남로당 무장대도 주민들을 학살한 데에 가담했지.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주도민들은 토벌대의 남로당의 이중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마을별로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당시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1948년에 시작된 4.3 사건은 6.25 전쟁을 거쳐서 1954년이 되어서야 겨우 수그러들었어.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 희생자들은 빨갱이란 누명을 썼고 유족들은 숨죽여서 울어야만 했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희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거든.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서도 4.3의 진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어. 2000년에 일러서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채택되었어. 그리고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지. 2008년에는 평화공원이 세워졌고 2014년에는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어. 그러나 4.3 사건이 진정으로 위로받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피해 배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여전히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단순하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거든. 그래서 올해 4.3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어서 4.3의 추가 진상조사와 피해자와 유가족, 공동체의 피해 회복, 4.3의 제 이름 찾기 등등 여러 과제와 목표를 설정해서 활동한다고 하더라. 혹시라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봐. 오케이, 여기까지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많이 불어서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남은 거 네가 다 먹어.